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보시는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와, 이게 톤이 도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죠. 지난주에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와 함께 찐한 사랑 이야기로 살롱을 열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특강. 오늘은 일타 강사. 그렇죠. 오늘은 상큼 발랄한 미대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허니와 클로버로 살롱을 활짝 열겠습니다. 와, 저 이 영화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거 개봉할 당시에 보셨어요? 네. 진짜? 저는 사실 2009년인가 이렇죠. 2006년? 네, 맞아요. 2006년에 맞아요. 네. 제가 왜냐면 휴가 들어와서 봤거든요, 이거를. 일하고 있다가. 근데 전 일본 영화를 그때 너무 좋아해서 개봉하는 작품을 평가가 어떤지 다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모처럼 행복한 영화였어요, 이때. 아니 그때가 2000년대 초중반이 일본 영화가 붐이었던 시기였어요. 일본 문화 개방되고서 막 들어올 때. 그쵸. 그래서 살롱에서 이게 처음으로 다루게 된 일본 영화이기도 해가지고 네. 일본 영화 그때 기억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아오이 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기 허니와 클로버에도 주연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오이 유가 일본 영화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와이 슌지 감독의 하나와 앨리스 맞아요. 보셨습니까? 정말 청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청순하다 이러면서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릴리 슈슈의 모든 것에도 아오이 유가 출연을 했었는데 그 영화 너무 어두워서 사실 돋보이진 않았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제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러브레터 그리고 링 맞아요. 저희가 뽑은 영화랑 다 똑같이 하셨어요. 배틀로얄 혹시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때 일본 드라마도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매종대 힘있고 셜록님도 비슷한 영화들. 저도 지금 이제 이수결 허니와 클로버 너무 전 좋아했고 저 지금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아오이유가 너무 애기애기해서 아직도 젖살이 빠지지 않았던데? 아니 그래도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오랜만에 그 당시 리즈 시절의 모습을 보니까 와 이렇게 애기였구나. 그러니까 되게 애들 근데 그때도 보이더라고. 맑은 느낌의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 다시 보니까 왜 이 배우가 이렇게 좀 독보적인 이미지로 오래 갈 수 있었는지 좀 더 이해가 됐고 또 미술 영화라 그런지 저는 이 영화 색감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허니와 클로버는 사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저한테 일본 영화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 수능 끝나고 바로 봤던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너무 이제 저도 압도적으로 그게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일본 영화는 우리가 좀 많이 보는 게 또 공포 영화가 있잖아요. 도시오. 링이나 약간 주원 같은 거. 똑같잖아. 일본 영화 저는 사실 공포 영화가 뭐 한국도 있고 뭐 할리우드 영화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영화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진짜 잔인하지 않아요? 이게 오디오 활용을 너무 잘해요. 맞아. 오디오를 꺼버리나 봐요. 진짜. 아니 소리 활용도 되게 심하대. 소리 활용도 정말 잘하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줄거리 전개가 너무 잔인해. 맞아.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죽어나가는데 왜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귀신의 비주얼이 진짜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토시오, 사다코, 너무 잔인. 너무 무서웠어. 진짜. 그래서 그 링 영화를 주온도 그렇고 네. 착시나리라는 영화도 그렇고 다 착시나리.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매력이 없죠. 맞아요. 이제 그게 오디오에서 차이가 일단 크기도 했고 내용은 네. 정말 똑같은데 네. 귀신이 너무 약했어. 근데 언젠가부터 일본 영화가 안 보여요. 극장에서도 저는 그 개봉관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는 근데 지금은 관에서도 잘 볼 수가 없고 특별하게 히트하는 작품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일본 영화들이 죽어버렸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작품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졌고 경쟁력에서 좀 밀리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대작도 사실 일본 내에서도 많이 없었고 그동안. 그리고 약간 한일 관계도 관계지만 문화의 차이 때문에 사실 일본 영화들은 우리나라 개봉한 것 중에서 평점이 높은 영화가 되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앨리스님이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이 허니와 클로버도 평점이 너무 낮다고. 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아니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 못 봤고 앨리스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요번에 봤는데 지금 봐도 재밌던데? 저는 사실 그 당시 때는 보고서 한 두세 번 보고 너무 몽글몽글한 게 있었는데 그래.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또 젊은이들의 어떤 열정과 청춘, 사랑에 대한 영화라서 딱 그때만큼의 임팩트는 또 없더라고요. 없지만 추억에 추억. 잠기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화던데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허니와 클로버를 인생 영화로 선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건 저도 사실 이거 DVD로 뭐 보고 이제 TV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들어 DVD까지 구입을 해서 받은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제 20대를 대표하는 영화라 가지고 아직 30대를 다 살진 않아서 가장 그래도 긴 세월을 살았던 다행이다. 다행이죠. 20대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영화라서 뽑았는데요. 이유가 지금 말하면 되게 꼰대 같고 뭔가 쉽게 그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후로 감히 청춘이니까라는 말이 맞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 당시 저에게 청춘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꼽았습니다. 야, 어떤 삶을 살고 있었길래 이 영화가 결심을 서게 만들었을까? 아이쿠야. 이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이거 보시면요, 이제 미술대학에 다니는 이 주인공들과 그 일행들이 서로 엇갈리는 사랑의 작대기 속에서 그들이 함께 성장한 나가는 청춘물이다라고 하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단순히 사랑 말고도 그 20대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선? 그 진짜? 감정선을 건드리는 부분이 너무 잘 만들어서 맞아요. 단순히 이걸 사랑 영화라고 말하기에는 그 20대의 그 인생을 다룰 수 있는 맞아요. 영화가 아닐까라는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원작이 만화더라고요. 맞아. 저는 근데 만화책을 먼저 봤는데 보셨어요? 너무 저는 사실 만화방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화책을 먼저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 때문이 아니라 그림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저 그림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실망을 하고 있다가 영화로 보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였다니. 그 얘기는 원작보다 영화가 더 좋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원작의 내용을 끝까지 못 봐갖고 사실 디테일한 거는 만화가 더 디테일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영화에서. 저는 사실 만화를 나중에 본 케이스거든요. 이 영화를 영화 자체로 먼저 보고 너무 좋아서 만화를 봤는데 사실 이게 저는 평점이 낮았던 이유가 만화 원작을 사랑했던 팬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안 좋게 평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반대로 그 만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그 아오이 유가 역할 맡았던 하구의 캐릭터의 그 사랑 얘기가 굉장히 초점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그 사랑보다는 그 외의 인물들의 어떤 감정선이 더 매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사라져서 저는 만화책 읽다가 중간에 덮었거든요. 그런 기대치의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도 아오이 유가 너무 세요. 못 따라가 원작이. 아오이 유의 캐스팅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맞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황금 캐스팅이에요. 그쵸. 사쿠라이 쇼도 나오고. 쇼를 아시는가요? 아저씨? 좋습니다. 이제 앨리스님의 인생 영화 허니와 클로버 속 주인공 하구와 타케모토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아오이 유가 맡아서 연기했던 하구는 이제 막 미대에 입학한 유화를 전공하는 새내기 대학생이죠. 타케모토는 정확하진 않지만 한두 살 정도 터울 나는 선배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학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더라고. 근데 우연히 학교 교수의 조카인 하구를 만나고 첫눈에 반하면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냥 인상만 봐도 하구는 순박한 천재 미대생 느낌. 아무것도 몰라. 세상 물정. 타케모토는 얼굴에 뭔가 성실, 근면, 순수. 그런 발음이 써있는 것만 같은 그런 동글동글한 인상의 선한 인상의 캐릭터로 보이는데 일단 언니들이 본 이 두 캐릭터, 두 인물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좀 추가를 드리면 하고는 이제 신입생인데 네. 천재성을 좀 인정받아서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맞아요. 입학한 걸로 네.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그 하고 캐릭터 보면서 와, 제 세상 살기 너무 힘들겠다.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 그렇죠. 왜냐면은 흰 옷이 언제까지 힐까요? 얘는 이제 때탈만 남아 있는데 적당히 이제 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때도 좀 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지도 타협하지 않으면은 맞아. 제가 볼 때는 엄청 천재성을 인정을 잘 되던지 아니면 엄청 그냥 폭망. 그치. 중간이 없는 캐릭터예요.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캐릭터다. 맞아. 그 생각을 저도 하긴 했어요. 네. 저는 이 두 캐릭터 보면서 사실 뭘 느꼈냐면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 관계를 많이 떠올렸어요. 왜냐면 저는 감정이입을 했던 게 유타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고 그냥 하구처럼 타고난 그런 천재성과 그걸 왜냐면 상도 받았고 그리고 서포트도 굉장히 여럿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는 그 캐릭터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질투심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 하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결핍과 그리고 외로움도 그 영화에 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재능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구가 아오이 유가 연기한 하구가 헤드폰을 쓰고 나오는데 너무 멋있던데. 그 장면 명장면이죠. 사실 그쵸? 이 영화 안 보신 분들도 그 장면은 다 아세요. 그쵸? 너무 만화 같은 장면. 아니 그 헤드셋이 다시 유행이 돌아와서 애플에서 그 블루투스 그게 나왔는데 심지어는 다시 줄 있는 이어폰까지 유행을 한다고. 줄 있는 이어폰이 유행이라고요? 이제는 다 블루투스만 끼니까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 중에서 앞서가시는 분들이 이제 줄 있는 거로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팍팍 잡히고 다시 본터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본터치가? 그 본터치 아시죠? 특유의 그 날림돼 있는 로고의 캡이랑 심지어 주시 쿠티르 그 핑크 여러분 저는 이래서 엄마 옷을 한 개도 안 버릴 거예요. 와우. 언젠가 돌아옵니다 유행은. 볼레로 파리 여인. 그때 그 볼레로 디자인 아닌가요? 그 뭐지? 프라우스. 유행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레트로는 영원하다. 그래서 진짜. 약간 이때 영화 개봉됐을 때 아오이 유가 좀 이 시대의 좀 잇걸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때 이 패션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 레이어드 패션 진짜 유행을 많이 했었대요. 여자들 패션은 지금 다시 유행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영화를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도 되게 강했고 그리고 이게 딱 첫 장면부터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구에게 반한 타케모토를 보는 순간 이 사람 힘들겠구나.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너무 꿈을 크게 꿨어. 아니 왜냐면 하구가 천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타케모토는 평범한 거야. 그쵸. 그냥 사실 이 친구는 되게 노력하고 성실한 친구긴 한데 딱히 갖고 있는 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친구는 아닌 느낌? 근데 그렇게 말하긴 그런 게 그 무대 그 배경이 됐던 대학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학이 무사시노 미술 대학인데 일본 미대 중에 최고 명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미대에 입학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천재다. 천재 인생이다. 이미 천재까지는 아니지만 잘하는 애인데 수능을 잘 보지 않았을까요? 이론 전형. 성적으로. 요즘 시대는 이거 뭐죠? 실기 없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구를 사이에 두고 타케모토와 묘한 삼각관계를 이루는 인물이 초반에 등장을 하거든요. 중반도 아니야. 초반에 등장을 해. 그러니까 모리타라는 이름의 괴짜이자 천재 미대생. 타케모토에게는 선배인데 보니까 4학년일까요? 근데 졸업을 앞둔 것 같은데 졸업을 계속 안 해. 복학생이죠. 복학생이죠. 복학생. 복학생 오빠가 신입생 꼬시는 거야 지금 이거. 맞아. 나쁘다. 졸업도 안 하고 계속 여기저기 떠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러다가 바람처럼 학교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괴짜예요. 근데 자뻑도 심해. 여기서 나오는 그 대사 보면요. 피카소랑 바스키아 빼고 다 내 빛이야. 진짜. 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한 걸 수도 있고 겸손을 듣고 싶어서 이 타케모토가 물어봤었는데 나도 인정하는 화가 있어. 피카소 정도는 내가 인정하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자뻑도 되게 심해. 근데 또 이런 애들이 천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뻑이 있는 애들이 천재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참 시는 불공평해. 아니요.
천재기가 없었으면 작복하다 보면은 사라지겠죠. 아, 그런가요? 천지성이 있으니까 작복해 살아남은 거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잘난 사람이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아니, 왜냐면 그게 스스슥 뭔가 별 생각 없이 그리는 것 같은데 그림에 다 느낌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또 알아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줘.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둘이 같이 그림 그리잖아요. 하고하고. 같이.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삥 둘러서 그거 보고 박수 쳐주는 게 나 갑자기 너무 웃겨서. 네, 사실 조금 오글거렸다. 그쵸. 오글거렸어요. 저는 이 모리타 캐릭터가 좀 괴짜 천재로 소개가 됐잖아요. 맞아요. 캐릭터가. 근데 네. 엄청 괴짜라고 보이지 않았던 게 하고 같은 경우에는 천재성을 가졌음에도 인간관계를 너무 못하고 사회생활을 굉장히 못하는 맞아요, 캐릭터인데 맞아요. 얘는 너무 교우관계도 좋고 또 천재성을 가진 다른 하고들 좀 응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고 나중에 그 게이 갤러리 운영하는 그 형제. 형제, 게이 게이 형제한테 조금 상업적인 방향으로 좀 턴해서 이거 판매를 하라라는 그런 권유도 받아서 좀 유혹에 흔들려서 그걸 또 전시를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태워버려요. 아오이유를 데리고 가서 태워버려요. 맞아요. 네. 태워버리는데 저 생각했던 게 와, 저 정도 천재성을 가지고 저 정도 사회성을 가진 사람은 스타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사랑할 때 언제라도 내가 사회랑 어느 정도 타협만 한다면 충분히 스타 미술가. 하고는 충분히 리스크가 있지만 그쵸. 모리타는 충분히 스타가 될 수 있는 이 사람은 재능이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좀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놀 땐 또 잘 놀더라고요.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모리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나? 맞아요. 많이 있어요.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작복하는 것도 오히려 현실적이고 그런 애들이 겸손한 건 더 이상해. 진짜? 오히려 그런 애들이 왜냐면 미술계는 자기 어필이야. 내가 나인데 그걸 표현해야지. 그런데 뭐 나름 실력도 있고 그걸 알아봐 주는데 싫어도 하잖아요. 그거 대단한 맞아요. 거거든요. 싫어도 내가 그 TV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그거 홍보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사실 하구가 아니었으면 그 불 안 태웠거든요. 아, 그렇죠. 그 맞습니다. 팔았어. 굉장히 비싼 돈 주고 팔았어. 근데 그 정도 인물이면 나중 가면 알고 보면 나중에 교수하지 않을까? 말년에? 말년에? 건물 하나 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천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타케모토한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둘 중에서 고르라면 다 타케모토죠. 그럴까? 그럼요. 그런가? 아니 근데 꼭 학교를 다니면 그런 선배들이 더 인기 많지 않아요? 모리타 같은 선배?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타케모토 같은. 근데 그게 사실 내가 천재성을 좀 가지고 내가 좀 똘끼는 애면은 무조건 우리 다 똘끼 좀씩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케모토 왜냐면 이게 더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네 지금. 첫 장면을 잘 떠올려 보시면 영화의 첫 장면에 그 과에 많은 여학생들이 타케모토를 놓고 쟤를 사귈 수 있을까? 쟤 어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고. 근데 사실 그거 미술과라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처음에 대화가 쟤는 미술생도 같지 않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랑 일본과의 미술생도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얘기를 하고 다 절레절레 줬지만 여기 보면 타케모토가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전형적인 대학생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 확신도 없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너무 순수한 게 뭐냐면 나중에 청춘 여행을 가잖아요. 청춘 자전거 여행을 가갖고서 네. 뭔가 깨달음을 얻고 하구한테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한 얼마나 순수해요. 그 여행 갔다 와서 사실은 깨달을 수 있을 정도면은 엉덩이에 피날 정도로. 얼마나 평범한 남자였으면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될 거예요. 아니 저 비싼 거 느꼈던 게 되게 공대생스럽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랬냐면 탑을 좋아하잖아요. 그 전공임이 아마 그런 탑 만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하구가 좋아서 이제 하구한테 밥 사준다 그랬는데 그 하구를 앉혀놓고 너 어디 출신이야? 그 출신 유명한 탑이 너 그걸 알아? 아니 거기는 그걸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 탑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런 일화 있잖아. 옛날에 그 대전에서 어떤 간호사와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소개팅했는데 그때 다리 건설 관련돼서 얘기한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그래. 얘기를 하면 상대도 좋아할 거라는 착각이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한 거지. 순수함의 결정체야. 그래서 정말 하구하고 타케모토의 공통점은 뭘 몰라. 리스크가 커. 리스크가 커.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순수한 사람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감정이입이 되는데 아니 모리타는 뭔가 모르게 얄미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타케모토 같은 경우에는 하구한테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운데 모리타는 모든 게 너무 쉬워. 다 너무 쉬운 거야. 게다가 예술적인 감성도 하구랑 너무 잘 맞아. 딱 보자마자 하구의 작품 보자마자 와 그림 좋다. 괜찮다. 얘기해주잖아요. 근데 타케모토는 뭐가 좋다는 거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매력을 느끼는 거지? 명확하게 인지가 안 돼요. 그러면서 묘하게 또 사기가 꺾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나 이 선배한테는 안 되나? 선배한테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어떠십니까? 이런 타케모토의 심리. 너무 잘 이해됐는데. 아니 이렇게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확신도 없고 미래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남자애가 솔직히 자기가 누굴 좋아하더라도 그 감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동경에 가깝다고 봤거든요. 이 관계를. 그냥 자기가 가지지 못한 어떤 천재성에 대해서 어떤 한순간에 이 영감이 오듯이 온 거잖아요. 그 사랑이랑 얘는. 그런데 만약에 나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여자애가 다른 사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나는 얘 성격 같아서는 빨리 포기를 할 수 있었겠다 싶긴 해요. 저는 여기서 봤을 때 타케모토는 하구를 웃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가 웃어주면 좋고 행복해졌으면 좋은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탑 얘기를 했는데 얘는 관심 없어. 관심 없고 뛰쳐나가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붓을 고치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타케모토가 저도 일반적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듯이 그 모리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그 마음을 사고 공감을 하는데 맞아.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내가 끼어들 수 없는 그 관계라는 뭔가가 있는 거야 그 둘만의 천재들만 느끼는 그 그런 벽. 그 벽. 근데 정말. 범인이 나는 나는 못 끼어들어. 그래, 그런 걸 많이 느껴봤다고. 제가 왜 인생 영화겠어요. 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나는 저걸 모르겠는걸? 그치. 그래서 그냥 타케모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일반적인 경우고 그리고 모리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쉬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쉬었다? 네,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비슷한데 다르다고 해야 되나? 모리타 같은 경우에는 그 하구한테 품는 감정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에 저는 좀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 걸 다 알지 않을까? 욕망? 아니 동경.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볼 때 둘 다 천재긴 하지만 이 모리타는 좀 성숙함에 가깝고 좀 하구는 순수함에 가깝고 그런데 서로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좀 동경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게 사랑으로 보인 거지. 나중에 뒤에 질문 나오겠지만 우리 키스씬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 또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는 이제 바닷가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닷가 여행 가는데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타케모토는 계속 하구에 대한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데 모리타가 하구한테 기습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겨. 그 키스를 보는 그 장면에서 타케모토의 역시 일본 영화 오디오. 타케모토한테 그게 너무 혼란인 거야. 갑자기 주변의 모든 소리가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하구가 키스를 받자마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좀 애매모호하게 좀 흘러가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들이 서로에게 가졌던 감정은 뭐였을까? 저는 동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좀 결이 다른 천재성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사실 이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친해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단지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그때 분위기로 키스를 한 것 같은데 도망가는데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자로서 사랑하는 이런 걸 떠나갔고 그 정도였고 이 하구 같은 경우도 정말 미술만 하고 순수함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게 또 낯설어서 도망간 것도 있는데 본인도 그게 사랑이 아닌 걸 아니까 사실 도망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구의 감정은 그런데 하구는 정말 동경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예술 혼을 일깨워주는 상대로서 모리타를 봤는데 저는 모리타는 하구한테 사랑이 있었다.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다.
저는 두 분의 의견이랑 다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그 하구가 첫 번째 씬에서 가장 이게 그 헤드셋을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이 자기 작품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구는 천재성이 있는 사람인데 주위와 단절된 채 모든 작품을 하는 맞아요. 다른 사람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작품에 대해서 그걸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크다가 이 대학을 온 거예요. 그걸 왔는데 모리타가 자기 작품을 이해해줘 소통해 준 거는 일종의 사랑도 아니고 동경도 아니고 친구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 어떤 남녀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치 김한기와 김항현이 서로의 그런 가치를 알아본 것처럼 그런 관계였다고 하고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자기 세상에서 나와 이 세계를 통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었고 일종의 가족처럼 굉장히 가족이 아닌데도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리타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해서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등을 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천재성을 이런 것이 이 정도 가격에 팔린다. 근데 분명히 그 작품이 잘못된 걸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팔았어요. 근데 거기는 가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별로라는 걸 아는데 비싼가 판다는 건 굉장히 내 마음에서 부대끼는 게 있는 거예요. 걸리는 것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닌 걸 아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사회에 타협을 할까? 타협을 하지 않을까인데 하고는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너 상 타고 싶으면 추상 그리지 말라 그랬는데 와서 조언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걸 조언을 무시하고 그래도 난 내가 좋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구가 예술가로서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자기 컬러와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감정에서의 이제 모리타가 그 장면을 하구를 보게 되면 그 부러움이 있는 거죠.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 단단한 자기 작품에 대한 그 올고즘, 거기에 대한 걸 갖고 싶었겠다. 내가 저걸 갖고 싶어 했는데 나는 그걸 버렸는데 쟤는 그걸 갖고 있는 애야. 그래서 내가 얘 때문에 그것도 불태웠어. 나에게 내가 순수하게 예술가로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발점을 당긴 사람이 하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구가 갖고 싶다는 건 단순히 여자로서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그걸 그냥 갖고 싶은 소유욕? 그게 발동해서 그게 키스라는 걸로 나아갔고 그때 아오이 유가 저는 다케모토보다 저는 이제 하구가 더 충격이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구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어떤 남자로서 남자로서 보진 않았던 것 같아. 그걸 보진 맞아. 않았는데 이 사람이 키스를 하면서 관계가 변한 거예요. 그렇지. 분명히 나는 혼란스러운 거야. 나와 이걸 같이 했던 어떤 동반자나 그런 소울메이트의 느낌이었는데 그걸 키스를 해보면서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떤 이성적인 관계로 딱 이게 끊어져 버리게 되면 나와 그 공감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친구가 연인이 되면 친구가 사라지는 그 느낌처럼. 그래서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갖고 그 뒤에도 그 충격으로 작품 활동 모두 이 거리를 두게 되잖아요. 시커멓게 그 키스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채널을 열었던 사람이 사라져 버린 느낌이 그 사람한테 걔가 그 헤드셋을 썼을 때 그거를 자기 닫힌 공간에 있던 그 공간에서의 소통 창구가 막힌 건 오히려 컸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준 사람이 저는 다케모토뿐만 아니라 그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구를 밖으로 끌어내주는 역할을 했고 네, 그랬죠. 네네. 뭔가 동경의 동경.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이 작용했던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충격적인 게 원작에서는 원작의 결말에서는 하구가 자신을 돌봐줬던 그 하나모토 교수하고 이어진다면서요? 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릴까라고 매니아들이 바라봤었는데 그런 장면들은 다 네, 빼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그랬으면 장르가 이상해지죠. 근데 일단 그게 친척 관계잖아요. 남도 삼촌으로 아니고. 나와서. 오촌이라고 네. 여기서 사촌으로 나오나요? 네, 삼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는 사촌끼리도 결혼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래도 저희 정서사 설롱의 눈빛이 되게 진짜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굉장히 영화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몰입하게 만드는 또 매력이었는데 이 세 사람 말고도 등장하는 감초들 있지 않습니까? 감초. 미야마와 마야마구나. 마야마. 마야마와 아유미라는 인물인데요. 이 두 인물은 타케모토와 가장 가까워 보이는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마야마라는 인물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는 건축 디자인 회사의 사장에게 미망인이죠. 예, 사장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거의 스토커에 가까운 수준으로 따라다니면서 집착을 하는데 근데 마야마의 이런 상태까지 다 알고도 아유미는 빠져버려요. 이 남자에게, 이 선배에게. 그래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늘 마야마 주변을 맴도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짠해, 둘 다. 짠한데 이거는 또 뭔가 일본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또 관계 설정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들 보셨는지. 근데 이거 관계 되게 보여주는 영상 너무 이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오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 영화 속에 또 한편에 또 다른 영화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남자애가 마야마가 그 사장님을 스토킹 하잖아요. 그래서 추적을 해요. 미행을 해. 근데 미행을 하면서 나레이션이 막 나와. 그 여자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또 이런 마야마를 똑같이 스토킹하는 아유미가 나와. 몇 시 몇 분에 뭐 미행 시작. 나는 맞아. 그런 마야마를 따라가고 있다. 이런 영상이 또 나오는데 저는 그 영상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키잖아요. 그래서 아유미가 마야마한테 먼저 들키고 이름 부르는 거 보고 또 그 사장한테 마야마 또 들키고 너무 재밌더라. 두 사람 관계가 제일 재밌었어. 맞아. 근데 저는 정말 사랑이 뭐 여러 형태고 여러 방식이 있지만 사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같을 때 이러면 정말 범죄죠. 솔직히 이건 말해서. 깜빡해야지. 깜빡. 먹었던 빨대 뭐하다 수집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없는데 요즘 몰래 사진만 찍어도 걸려드는데 말이야. 저 근데 사실 되게 부러웠던 건 뭐냐면 한 번도 사랑을 대할 때 저 이렇게 되게 솔직하고 대놓고 좀 표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나이에 맞는 정말 솔직한 사랑이 아니었나? 그리고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 사랑. 저는 못해요. 이게 가능해요? 재미가 없어. 근데 전 그래서 여기 마야마가 이렇게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맞아요. 하잖아요. 스토킹을 하잖아. 저는 그게 환상 아닐까? 라는 생각이 돼요. 자기가 너무 이거를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사랑했을 때 그 사랑했던 게 반응이 있어야 어떤 주고받으면 이 사람을 알아가는데 완전 칼같이 끊잖아 여자가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이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고 그 환상의 모습을 계속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귀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하고 싫어질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런 건 정말 사랑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짝사랑을 해요. 왜냐면 현실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귀게 되면은 그 모습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을 사랑하는 느낌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현실이 되면 실망하게 돼 있으니까 환상 속에 있는 사람은 평생 사랑할 수 있거든. 그치. 저는 무결점이니까. 그래서. 왜냐면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마야마도 그 미망인이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자기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랑을 끝까지 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걸 알고도 그렇게 얘기하는 선배 등에 엎혀가지고 계속 일본어로 스키 근데 나 왜 이렇게 무섭지? 정말? 근데 나는 짠했어. 나 그 장면 제일 기억에 남아. 솔직히 이제 이 남자도 마야마도 힘든 짝사랑 중이어서 그 마음을 이해했을 것 같긴 해요. 너도 참 힘들겠다라고 해서 뭔가 그걸로 동지애가 생겼을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하긴 해줬어. 왜냐면 고맙다고 했거든. 맞아.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싫어요. 내가 마음을 주지 않는 상대가 나한테 대시하는 것도 싫고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제가 사실은 보면서 공감을 제일 못했던 그런 커플이긴 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아유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 마야마가 포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포기를 하려고 했을 때 손을 잡고 데려가서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시 그 좋아하는 사람의 좋아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자는 게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연예인이라니까 완전히 환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수들 좋아할 때 우리 오빠 좋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사실 우리는 막 짝사랑에 그렇게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는 건데 살짝 감정을 조금 이입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거는 사실 상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해봐. 그래도 도전해봐. 포기하지 마.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리고 이 둘이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냐면 얘네 둘이 서로 좋아하기 전에 이미 친구였어. 그래서 이 둘이 뭐 업어주고 이런 관계는 사실 만약에 생판 남인데 이랬으면 어장관리야. 그리고 있지. 깔끔하게 끊어줘야지. 그치. 왜 이렇게 막 받아주고 업어주고 이러면 솔직히 근데 맞아. 그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그 하나모토라는 그 교수님이 했던 그 무리 어떤 네. 동아리라고 얘기를 해야 동아리라고 되나요? 해야겠죠. 네. 그 동아리 멤버로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적인 그 바탕 때문에 맞아. 오히려 이 짝사랑이 끝이 안 나지 않았을까.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끊어낼 수가 없는 거지. 이거 되게 얼굴 어렵다. 봐야 돼 계속. 맞아. 그리고 안 보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다. 근데 이렇게 인물들의 관계를 따라가는 재미도 있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의 학창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설렘도 있어요. 제가 왓챠에서 이런 평을 봤는데 이것은 거의 SF 영화다. 무슨 대학 생활이 이리 아름답나? 고딩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영화다. 나 이거 너무 공감되기도 했어. 어느 면에서는. 이게 이 평이 좋아요만 127개가 찍혔더라고요. 근데 혹시 나의 학창 시절과 오버랩되는 영화 속 장면들은 없었나요? 저는 딴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아까 이걸 처음 봤을 때랑 지금 세월이 흘러서 또 봤을 때랑 너무 감상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 꿈, 애들이 꾸고 있는 꿈, 열정 이런 게 사실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내 청춘 약간 좀 붙잡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뭔가 제가 설렜던 거는 이렇게 하고나 모리타가 자기의 뭔가 모든 걸 바쳐서 정말 모든 열정을 바쳐서 막 작품 활동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정신을 잃고 뭔가에 몰두했던 게 언제였더라 생각하면서 대학 다닐 때 대부분 저는 대학교 때 사실 열정이 되게 넘쳤거든요. 꿈도 되게 많고. 근데 사실 얘들한테 캔버스가 대상이었던 점이 이 세상이 세상을 캔버스로.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게 대학교 때 정말 세계적인 그룹에다가 막 미국, 일본 다 이력서 보내갖고 난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한 70, 80군데 보냈던 기억이 나요. 멋있다. 그런데 뭐 결국 연락은 없었지만 그 정도로 빨리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해보고 싶었고 별로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오히려 나는 두려움이 더 많았었는데 그때는. 저는 이 캐릭터가 이 상황과 이 설정은 비현실적일 수 있는데 특히 저도 그 댓글 중에서 무슨 미대 판타지냐. 미대는 이렇지 않다. 맞아. 그걸 들으면서 사실 판타지긴 한데 이 캐릭터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제 주변에 있었고 저는 심지어 대학 때 그 모리타 같은 애가 있어서 괴짜가 아니라 천재인 거야. 천재.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게 이게 특히 예술적 재능은 티가 나요. 그러니까 맞아. 공부는 솔직히 시험 보고 이렇게 뭐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이런 예체능적인 재능은 너무 짜증나는 게 나는 뭐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막 하는데 걔는 준비를 하도 안 와서 그 즉석에 했는데 교수님이 너는 뭔가 다르다? 느낌이 달라?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 있었고. 그래서 모리타가 싫다니까. 그래서 저도 감정이입은 다케모토를 갔던 게 내가 모리타가 아니라서. 나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가슴앓이 하던 타케모토가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구에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야마가 그런 조언도 해줬어요. 링 위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포기하겠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자전거로 미친 듯이 타케모토가 청춘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다시 결심을 해요. 내가 이대로 포기할 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하구에게 다시 다가가서 고백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고마워.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미소의 고마워의 의미는 뭘까? 저는 이게 하구가 드디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이제 초반 시작했을 때 처음에 둘의 만남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그리고 이어폰을 빼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 이어폰을 빼면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아까 사랑의 싹트기가 많고 그런 경우가 우리 학창시절 때 많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많았죠. 근데 저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회생활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반에 몇 학년 몇 반에 소속되어 있으면 친구가 그냥 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나는 항상 어딘가에 소속돼 있고 라벨링돼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 라벨링이 사라지고 누구도 날 챙겨주지 않고 담임 선생님이 없어.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수업 듣고 내가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그렇지. 그때 애들이 뭘 느끼냐면 불안함을 느끼고 네. 누군가 늘 함께 소속돼 있자는 그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불안감을 느끼면서 뭐 연애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그 채워준 사람이 저는 그 하나모토 그 교수님이 그 동아리를 만든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맞아. 거기에는 과도 다르고 학년도 다른데 네. 평등하게 거기에서 가족이 아닌데 가족 같은 그 든든함이 느껴지는데 맞아. 전 그게 너무 그 이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래서 저는 그 하나모토 그 교수가 그 학우를 여기에 데려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애들은 그 상대가 있을 때 비판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걸 바라봐주고 그걸 그냥 지지해줘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가족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되게 맺기로 되게 어려운데 그 학우가 거기에서 처음에 적응도 못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거나 거기 있었던 모리타랑 같이 하면서 그런 자기 천재성을 이해해준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그걸 극복을 하면서 이 타케모토가 자기 애를 그림 잘 그리고 고쳐진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유미 같은 경우에 상담도 해주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학우한테 괜찮아 넌 우리랑 같이 하면 되라는 그 믿음을 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엔딩이 그 타케모토가 그 좋아한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도망치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주고 소통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된 그 마지막 엔딩이 이 영화의 전체 엔딩이 아닐까. 그냥 그냥 사랑 전체의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그 사랑 전체의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힘으로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서로 가족처럼 서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하는. 근데 그 뒷배경에는 이제 하나모토라는 그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교수님을 어릴 때 봤을 때는 안 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제 조 감독님이 이런 언니네 살롱이나 언니네 이거 하는 게 이런 걸 만들고 싶어서가 아닐까. 아니 왜냐면 이게 퍼펫 마스터처럼 왜냐면 이런 무리를 만들어서 나이도 뭐 직업도 가치관도 뭐 자기 성향도 다 다르지만 그거를 지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 그룹.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20대들의 문화가 살롱 문화가 엄청 많이 이제 많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도 굉장하고 근데 그 이유가 이런 소속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는 점점 유실되는 느낌? 그렇긴 해요. 네. 우리도 사실 소속되고 싶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빅픽처 있었네 이 사람. 제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리라. 맞아요. 벌써 믿으면서 비슷한 생각 하셨나요? 철롱님도? 근데 저는 사실 이 비슷했는데 사실 이 결말 말고 타케모토가 고백을 했을 때 또 다른 결말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지 영화가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제 그 똑같은 이 헤드셋 벗는 거를 보면서 얘가 소통하려고 나오고 있구나. 그 첫 마디가 고마우니까 또 시기도 너무 잘 맞았어. 타케모토도 뭔가 이 여행을 다녀와서 자신감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제 좀 한 발짝 나갔고 그렇죠. 얘도 이제 자기 긴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기 자신을 조금 찾는 그 상황에서 딱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른 결말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 둘이 사귀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헤어져. 내가 볼 땐 금방 헤어져. 몇 개월 못 간다? 거기 한 표. 맞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완벽한 결말이었다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각자 한 발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네요. 거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업고 걸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인정하는 그 마야마와 아유미의 모습도 거의 끝에 가서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또 다케모토하고 하고의 모습도 이제 끝에 가서 나오는 거고 맞아. 모리타는 결국 떠나기로 다시 작품 활동 열심히 하고 있겠다는 그러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장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네. 네.
결국 영화에 등장한 5명의 미대생 모두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현실을 살고 사랑은 가슴에 담아두는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런 영화의 엔딩은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완벽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완벽하다고 네. 생각해요. 이 이상의 결말이 또 있을까요? 정말 원작처럼 교수랑 사귀고 나 정말 고소할 거야. 진짜.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저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짝을 맺어주지 않았다는 거. 그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아. 나 정말 이게 정말 실사판 인간들이라면 나중에 각자 어떤 연인을 만나 어떤 결혼할까 너무 궁금할 것 같아. 그렇긴 하지. 느낌상 다 그 동아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동아리에 부부 동반을 모일 거야.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영화 나와도 재밌겠다. 그쵸. 뒷얘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허니와 클로버를 아직 보지 못한 언니들에게 한 문장으로 추천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추천 문장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온갖 이 영화를 사실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좀 화려한 문장을 몇 개 만들었었는데 보고 나서 그냥 추천사라기보다 다 필요 없고 청춘. 맞아. 청춘 맞아. 그냥. 저도 정말 동일하게 사실 사랑이 아니라 이건 청춘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DVD를 봤기 때문에 뒤에 그 추가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독이 어떤 관점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그런 설명이나 있는데 제가 그게 지금 고향집에 있어서 다시 보지 못했는데 그때 봤던 기억 남는 게 마지막 엔딩이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여기 출연했던 그 사람들한테 그 배우들한테 다 물어봐요. 당신에게 청춘이란 라는 질문으로 다 한 명씩 대답을 하는데 그때 제일 제가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 그 모리타 했던 그 배우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분이 딱 하니까 청춘이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더 슬픈 게 뭐였냐면 청춘의 끝은 내가 보험을 들었을 때. 나 그때 제가 보험 들 때였거든요. 제가 26에 제가 진짜 각종 보험들을 들 때 그때 나 청춘 끝난 거야? 내가 더 이상 지금 현재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 걱정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지금을 희생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영화 보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공감된다 이거. 나 3년 전에 끝났다. 비교적 오래 갔네. 그래서 그 영상 그 후속이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네. 항상 제가 내가 잘 살고 내가 나에게서의 청춘은 언제였을까라는 그 질문을 20대 중반에 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나는 계속 청춘으로 살고 싶다 하면서 무언가에 도전해보자.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 계기를 만들어준 영화가 이 영화였어요. 인생 영화 맞네요. 우리는 지금 청춘일까요? 저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 말고는? 근데 나는 좀 청춘인 것 같아. 아직은. 저도 아직은. 네. 맞아요. 우린 다 아직 꿈을 꾸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다. 저도 두 분 말씀대로 청춘 플러스 아오이유. 아오이유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이 있는 영화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사실 우익 배우가 되면서 그렇긴 하죠. 맞아요. 언급도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렇긴 하네요. 네.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거 보니까 넷플릭스하고 왓챠 두 군데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함께한 살롱 어떠셨습니까, 앨리스님? 너무 수다를 즐겁게 떨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 두 분의 재치 있는 입담 덕에 제가 너무 활활 날아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재밌어. 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희 근데 또 곧 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앨리스 인 갤러리에서. 저희 진짜 앨리스 이너 갤러리가 크게 열리는 날, 그날 꼭 게스트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롱님과는 3월에 또 한 명의 저세상급 텐션을 가진 언니와 함께 그분이 드디어 오시나요? 그분이 드디어 옵니다. Coming soon.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셜록님의 저도 추천작이에요. 애정의 작이기도 하죠. 네,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언니들 안녕.